워싱턴 특파원의 오늘 브리핑 가운데 상당히 주목할 만한 소식들이 많아요. 예, 맞아요. 예. 주택 가격이 하락한다.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IRA. 사실 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제 풍력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가 하락하고 2차 전지까지 하락한 부분은 IRA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대형 수출주들에 대한 외국인의 매수가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는 들어오는데 맞아요. 또 유독 자동차 쪽으로는 안 들어오는 이유는 맞습니다. 이런 이 IRA 내지는 미국 내에서의 생산의 시설이 너무 늦게 진행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네. 깔려 있긴 합니다. 예. 그래서 조금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나쁘진 않아요. 네. 그 이유가 예. 지표가 나쁘게 나와서 그렇습니다. 참 이거 아이러니한데 어제도 예. 동일한 내용이긴 하지만 오늘은 또 주택 지표가 나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부동산과 소비자 신뢰 지수가 사실상 너무 안 좋게 나왔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 지표가 전월 대비 하락한 게 2달 연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0월 달에 우리가 물가 지수가 생각보다 근원은 잘 하락 안 했는데 라는 소식을 불과 몇 주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미국에서 주택 지표가 하락한 게 9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하락했습니다. 근데 9월에 CPI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일부 조금 반영이 됐죠. 근데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반영이 됐는데 이게 11월에는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기대감, 즉 연준의 피봇을 기대하는 건데 S&P 다우존스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저께 이제 주택과 관련된 지표를 발표한 조사 기관인데 주택 가격이 이제는 급격한 하락이 이제야 시작됐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기 침체 언제부터 시작할 것이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네. 주가는 계속적인 하락을 했는데 지금 바로 경기 침체다라는 시각이 떠오르면서 되려 시장은 그렇다면 침체만큼 빠진 거고 이제부터는 올라가야 된다라는 약간 엇박자이긴 하지만 지표가 급격하게 하락을 보이면서 시장은 또 반등세에 나서는 참 아이러니한 시장입니다. 네. 네. 제조업 지표도 안 좋게 나왔고 소비자 신뢰 지수도 역시 굉장히 안 좋게 나왔고.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늘 궁금한 것이 경제 지표의 악화가 기준금리 속도 조절을 기대하면서 또 시장이 호재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결국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것의 컨센서스 또한 강화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들을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는 재료인 반면에 네. 상방 또한 제한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면 다르게 봐야 할까요? 어떻습니까? 그게 참 아이러니합니다만 시장은 선반영이라는 논리로 더 많이 반영을 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JP모건 자산운용에서도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 네. 역대급으로 하락한 경기 침체가 심했었던 1940년 이후에 뭐 10번 가까이 되는 네. 그런 구간에서의 지표를 보면 네. 실업률이 계속 올라가고 EPS가 하향함에도 불구하고 S&P가 최고치. 소위 말해서 V자 반등이 나서는 이야. 그러니까 이제 생각보다 주가는 오히려 그 이전에 하락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JP모건 자산운용에서도 이제는 좀 주식을 사야 된다 이런 콜이 들어왔는데, 예. 근데 이제 투자자분들은 이제 아니 실적이 잘 나와야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주가라는 건 지금 실적이 아니라 다음 분기 내지는 내년의 실적을 바라보면서 소위 말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밸류에이션보다는 약간의 뭐라 할까요? 이제는 바닥이다. 이 생각만으로도 10에서 20% 급등하는 장세가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지만 네. 또 그런 만큼 계속해서 의심도 늦추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올 한 해 너무 어려웠던 주식시장을 통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 두 번째에서 더 명확하게 얘기하는 게 사실 부동산하고도 연결이 되지만 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기대했던 거는 거주비거든요. 예. 거주비가 뭐냐면 미국의 CPI, 즉 소비자 물가 지수의 30%를 차지하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특히 근원 물가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거주비가 내려와야 미국의 연준은 금리를 멈출 수 있다라는 논리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드디어 이 거주비가 내려왔습니다. 보이는 그래프를 보시면 최근에 발표된 지표가 이 마이너스 폭이 심해진 거고요. 네. 지난달부터는 렌트비가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준에서 정말 금리를 멈춰줄까라는 기대를 연중 내내 하다가 실망으로 다가왔던 게 지금 막대 그래프가 조금은 둔화되긴 했지만 계속 플러스였거든요. 예. 이게 렌트비입니다. 미국의 임대료인데 이게 그래서
둔화되긴 했지만 계속 올라간다라는 거는 결국은 내가 실질적으로는 올라가는 거거든요. 둔화폭이 내려왔다고 해서 마이너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임대료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시장에서 미국의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2년물도 그렇고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가 둔화되다 못해 이제는 하락세로 바뀐 건데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EPS 실적이 잘 안 나와도 밸류에이션에는 금리라는 함수가 들어가거든요. 예. 금리가 하락하면 밸류에이션은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시장이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앵커님, 여기서 네. 또 드는 생각은 물가지표에서 미국의 렌트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인플레이션도 높았던 게 렌트비가 올랐기 때문인데 맞아요. 임대료가 하락한다? 그럼 물가에 대한 우려가 많이 떨어진다? 네. 이건 다시 말해서 또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게 하는 재료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러면서 금리가 하락한 겁니다. 예. 금리가 그러니까 올해 내내 시장을 정말 힘들게 만들었던 게 금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가 6개월 만에 3% 이상 올랐고 네. 2년물 같은 경우에는 4.5%까지 올라온 상황이에요. 연 초반에는 거의 1%도 안 됐거든요. 이 자체로 나스닥이 급락을 해왔었던 사이클이었는데 이게 조금씩은 다른 방향으로 선순환이 되고 있는 거죠. 물론 약간 다음 주에 또 FOMC가 있고 그로 인해서 75bp의 자이언트 스텝이 뭐 실제로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단행이 된다면 일부 충격은 있을 수 있지만 이 11월의 자이언트 스텝이 이제는 마지막이다라는 그 기대감은 그 다음 주에 나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조금 더 확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조금 앞서서 생각해 보면 다음 주에 조금 변동성이 있더라도 11월 중반에 물가 지수를 확인하면서 아니면 기대하면서 올라갈 수 있고 더불어서 연말 랠리까지 이어지는 산타 랠리가 네. 중간 선거가 끝나고 연준이 어떤 피봇의 기대로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도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엄청난 호재였습니다. 네, 맞아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 것도, 거주비가 떨어진 것도, 시장의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 맞아요. 시장의 유동성이 주식 시장에 더 공급될 수 있다라는 호재인데 네. 계속 호재가 있습니까? 사실 이제 연준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는 피곤하게 하는 건 조금은 잠잠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타이밍에 네. 최근에 뭐 아까도 저희 잘 얘기했지만 중국이 좀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TSMC라는 얘기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 저도 직관적으로는 중국이 저렇게 독재 체제 그리고 제로 코로나 공동부유 반자본주의와 관련된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거든요. 부동산 경기도 냉각되고 있는데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은 아예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저렇게 경기 부양적이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사실 예전 같았으면 크게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중국 문제가 터지고 홍콩 증시가 급락세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주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거를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차트도 하나 갖고 와봤는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빨간색은 삼성전자 주가고요. 네. 파란색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TSMC의 주가입니다. 완전히 디커플링이네요. 그렇죠. 10월부터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10월부터 TSMC는 그야말로 계속 하락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그래도 잘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뒷배경에는 외국인이 있는데 최근에 뭐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미국에 있는 한 연기금에서는 이런 전략을 세웠다고 합니다. 오, 무슨 예. 얘기냐면 중국발 정치 리스크가 너무 큰 것 같다. 그래서 오. 중국에서도 자금을 좀 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정학 리스크가 클 수 있는 대만에서도 자금을 좀 빼서 한국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메모리 업체와의 관련된 공장은 그래도 한국은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그리고 소재는 이제 호주에서 갖고 온다는 전략을 미국에서는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일 수 있지만 예. 외국인의 매수세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더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IRA와 관련해서 물론 지금 자동차는 조금은 피해를 보고 있지만 그렇죠. 2차 전지라든지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필수 불가결하게 필요한 소재 단위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야 된다라는 콜이 들어오고 있어서 이 중국과 관련된 리스크가 우리나라한테는 좀 악재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네요. 반대급부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대형 수출주한테는 나쁘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진핑의 3년인 이후로 야 이제 진짜 북한처럼 공산국가가 되는 거 아니냐. 미국과의 무역 분쟁이 더 심화되면 우리도 피해를 보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아니라 네. 중국 빼고 한국에 들어오는 대만 빼고 한국에 들어오는 주식시장엔 호재가 됐네요. 맞아요. 그래서 네. 사실 이제 주식을 운용하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SK 하이닉스 같이 시가총액이 지금 탑5 안에 드는 종목이 바닥에서 네. 10% 이상 급등할 때는 네. 한 번은 생각을 달리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왜 올랐을까? 예. 여러 가지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외국인들은 사고 있을까? 물론 외국인이 뭐 신은 아닙니다만 외국인이 이렇게 사들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가격적인 매력이 있고 두 번째는 연준에서 금리를 이제 더 이상 긴축의 강도가 세지지 않는다라는 제너럴한 전체적인 시장의 아이디어도 있는 반면에 지정학적으로 리스크가 오히려 우리한테는 호재다. 호재도 예, 작용하는. 야. 그래서 MSCI 이머징 내에서 그러니까 중국의 비중은 30%가 넘거든요. 한국은 중국이 편입되면서 그동안 계속 패시브 자금의 어떤 그 마이너스 효과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 비중이 10%밖에 안 되고 대만이 14%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MSCI에서도 조금은 중국의 비중을 낮추면서 리스크를 조금 다운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 영향이 인도와 한국에 좀 들어올 수 있다. 들어온다. 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펀더멘털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수급적으로는 왜 우리 외국인이 마음의 소리. 외국인이 사실 최근에 외국인이 연기금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외국인이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어쨌든 왜 우리 대형 수출주를 살까라는 고민은 같이 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의 연기금처럼 우리 주식시장을 받쳐주기 때문에 우리 외국인이 된 거예요. 네. 대만도 경제 구조가 IT 산업 중심으로 돼 있다 보니까 우리와 경쟁 구도에 있는데 네. TSMC 팔고 삼성전자 사고 네. 그래서 하이닉스도 바닥권에서 10% 정도 오르고 저희가 한 달 전부터 대형 반도체주에 대해서 펀더멘털 코어를 방송에서 좀 드렸던 것 같은데 그 네. 이후로 상당히 주가가 반응을 하고 있고 네. 이제는 그 이외의 수급적으로도 호재거리의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관련된 내용을 잠시 후에도 더 계속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함께 해보시죠.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